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배우 주시 스몰렛과 관련된 소동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 스몰렛이 자작극을 벌였고 쿡카운티 검찰이 모든 혐의를 제대로 설명도 없이 모두 드랍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과 경찰국장이 반발을 했고, 그리고 시민들의 측에서 보면은 시카고의 사법제도의 문란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논점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찰이 어떤 힘 있는 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건을 특혜 처리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창피할 정도의 실수를 한 것이냐,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이 사건을 특혜 처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어제의 사설 제목도 누군가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스윗 딜을 해주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그 배우가 누구인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연관이 된 변호사가, politically connected lawyer가 경찰국장과 검찰에게 연락을 해서 우려와 관심을 표명했다. concern about the investigation. 이 정도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심과 의문만 무성하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스몰렛의 자작극 사건, 검찰의 기소 중지 사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또 그 의문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문의 초점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형사법 사건에 끼어들어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사법제도를 망치고 시민들과의 신뢰관계를 해쳤느냐 하는 의문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 같은 힘 없는 자에게 법은 공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 있고 돈 있는 자, 즉 스몰렛을 대리해서 경찰국장과 쿡카운티 검찰에 연락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기 보도에서 일부 언론들은 미셸 오바마의 비서실장이 경찰국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제시 잭슨이 대표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푸시 측에서도 연락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잠시 보도했지만은, 그러나 보도에서 이 특정 인물에 대한 거명은 곧 자취를 감추었고, 지금은 단지 말씀드린 대로 politically connected lawyer가 연락을 했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거명하기조차 거북한 거물급 인물인가, 그런 의문도 있는데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어제부터 이 사건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 화이트하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면서 FBI와 법무부가 이 사건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어떤 잘못이라도 밝혀진다면 이 사건은 모두 소수계, 그리고 민주당 측의 관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본인인 스몰렛이 흑인이고 동성애자고, 쿡카운티 검사장도 흑인이고 여성이고 민주당이고, 또 그 배후에 누군가가 이쪽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기반층에게 정치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어제 스몰렛에게 $13만 수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날조된 사건으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시카고 시민들의 세금, 수사비 $13만 낭비가 됐다 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스몰렛 변호사 측은
오히려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이 수사상의 결함 그리고 무차별 비난으로 스몰렛을 괴롭혔다. 그런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라마밀레 시장은 트럼프를 또 공격했습니다. 그가 작년에 버지니아 샬럿스빌에서 일어난 인정시위 당시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즉 인정차별주의자 그룹을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비교한 것을 나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리노이 주의 검사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회원이 1000명이나 됩니다. 이 조치는 일리노이 주 검사 전체들의 명예를 해치고 무례와 모욕을 준 것이다 라고 규탄을 하고 부자가 다르게 취급이 되고 정치적으로 힘있는 자가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형사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 검사협회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몰렛 사건 기록의 비공개 분류,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범죄 기록이 모두 비공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변호사 측은 최근에 그의 일반적인 과거 범죄 기록의 삭제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 측은 이 사건이 폭행 사건이고 헤이트 크라임 사건인데 왜 무슨 안보 사건처럼 범행 기록을 모두 비공개로 비밀 처리를 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왜 그의 개인 기록까지 말소를 하라고 드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즉, 스몰렛의 자작극은 탄로가 났고 16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 기소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랜드 주리, 대배심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일방적으로 기소 중지를 했느냐? 그리고 검찰은 아직도 그의 유죄를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스몰렛은 아직 유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거짓이 있었다면 나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유죄라고 믿고 있고 시장과 경찰도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당사자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검찰이 기소를 중지했느냐?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자 특혜, 정치적인 힘 있는 자의 특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자가 누구고 그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도 석연치 않은 일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스몰렛 측의 politically connected lawyer가 에디 존슨 경찰국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을 FBI 연방으로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팍스 쿡카우니 검사장도 존슨 국장에게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존슨 국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때 팍스 검사장이 잦은 스몰렛 측과의 연락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삼아서 자신을 이 사건에서 recuse,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과연 존슨과 팍스에게 연락해서 압력을 준 상대가 누구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고 당사자인 스몰렛이 유죄는 시인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은 또 무슨 경우냐 하는 질문이 있고 이 사건의 범행 기록이라든가 그의 개인 신상의 기록까지 몽땅 말소라든가 또는 비공개를 한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문과 혼란은 눈덩이처럼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해방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지에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 후 첫 정치 유세를 하고 미국이 이번 수사로 상처를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 명의 지지자를 앞에 두고 거짓말과 중상모략, 비방의 3년이 지난 후 러시아 사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며 공모라는 망상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설에 대해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연루 혐의를 찾지 못한 특검 수사 결과를 정치 무기로 역이용해 재선 가도에 탄력을 붙이려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끝난 뮬러 특검의 러시아 유착 의혹 조사에서 공모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에서 고의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누설하면서 2년을 보낸 애덤 시프 하원 의원은 의회에서 사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를 정리해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분량이 300페이지 이상이라고 법무부 관계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뮬러 특검팀으로부터 건네받은 200만 페이지의 수사 보고서를 최종 정리 중이며 그 분량은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언론은 3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에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난 24일 상원과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4페이지짜리 1차 요약본에서 빠뜨린 것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무부의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를 의회에 신속히 제출하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흑인 남성에 대한 폭행 및 폭행 사실 은폐 등 혐의로 전현직 경관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매사추세츠주 대배심은 4명의 흑인 남성을 폭행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스프링필드 경찰서 소속 12명의 현직 경관과 2명의 전직 경관을 기소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양국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락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정리 중이던 주경찰 소속 경찰관이 어제 또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34살 브룩 존스 경관은 어제 락퍼드 지역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에 치여 숨지겠습니다. 금년 들어 벌써 15명의 주경찰관이 근무 중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경찰은 교통정리를 위해 경고등을 켠 순찰차 통과 시 모든 차량의 서행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고층 빌딩들이 내일 밤 지구 환경의 시간을 맞아 1시간 동안 소등을 하게 됩니다. 윌리스 타워 등 고층 빌딩은 환경보호 운동의 하나인 세계 얼스 아워를 맞아 내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내부 전등을 소등합니다.
이 환경보호운동은 2007년부터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말썽이 난 시카고 지역의 메가처치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출입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회는 해고된 제임스 맥더널 목사의 퇴장 이후 약 40%의 헌금이 줄어들었는데 일부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200만 호화주택 거주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금 반환 운동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6도. 내일 토요일 이른 아침까지 비가 내린 가운데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24도. 주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0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0도입니다.